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아주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후생활비로 과연 매달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면 노후생활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공부를 하면서요, 사회활동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경제활동 전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요, 사회활동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겠죠.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직장으로부터의 퇴직 및 은퇴를 통해서 은퇴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생활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는요,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단계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기에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성장하면 되겠죠. 또한 경제활동기에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은퇴기가 된다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애도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한 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애들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세대가 바로 낀 세대가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처음으로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후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후가 되면은, 힘없는 노후가 되면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늙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노후생활비 준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은퇴생활, 노후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소득 창출이 없는 시기가요, 무려 30년, 40년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요, 또한 아무도 써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생활비를 별도로 그 당시에 그 노후생활 때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미국이나 일본의 노후생활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도 자료가 되겠고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노인 가구의 생활비를 한번 판단해 본 것입니다. 1인 가구일 때 일본은 243만 5천 원 정도 쓰고 있고요. 2인일 때 부부죠, 325만 6천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랑 경제 규모가 조금 더 낮습니다. 요새 환율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요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반면 미국은요, 부부인 경우에는 약 500만 원 정도 쓴다고 됩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 이상 더 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거의 일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은 얼마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을 설문을 조사해서 한번 통계낸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설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은퇴 예상 시점을 남자 평균 70.1세, 여자는 68.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요, 10년 이상 더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연령대별로 본다면은요, 50대인 사람은 앞으로 15년 뒤 65세 정도에 은퇴하겠다는 말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 시기가 점점 멀어지겠죠. 늦어집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자기가 그 은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80대는 무려 85.3세가 은퇴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학력별로도 보겠습니다. 무학인 경우에는 82.6세고요. 대졸 이상은 66.4세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요, 제가 볼 때는 은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의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돈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은퇴 시기를 늦춰서 잡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노인의 나이도 만 65세가 아니라 73세 정도라고 예상하는 거 보니까요, 약 70세에서 70세 중반까지가 일반적인 은퇴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70대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70대 노인이 20대
뭡니까 강간을 하려고 했던 강제 추행했던 20대 남자를 쫓아가서 때려잡은 그런 어떤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70대도 충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뭐 피지컬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요 예상 노후 생활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남자는 부부 기준으로는 260만 원, 개인은 160만 원 정도, 여성은 비슷합니다. 253만 원 정도, 158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은 평균이잖아요. 평균으로 부부는 그러니까 260만 원 정도면 그럭저럭 생활하겠다 이 소리가 되겠고요. 혼자는 16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것이죠. 연령대별로 본다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젊을수록 그 예상 노후 생활비는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50대는 부부일 경우 284만 원, 그 다음에 개인일 경우 180만 원인데 80대는 부부일 때는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개인일 때는 1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학력별로 보자면요. 무학인 경우에는 부부일 경우도 1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졸 이상은 거의 300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요. 기대하는 노후 생활비는 누구나 다 많을 수 있지만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조금 더 낮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낮게 잡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상 노후 생활비가 부부가 260만 원 정도고 개인이 160만 원이다. 이것은 평균인데요. 평균이라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어떻습니까? 감안 정도만 할 뿐이지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또한 노후 생활을 맞이해서 최소 노후 생활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느 정도 금액이면 최소냐. 정말로 인간다운 생활은 못하더라도 정말로 짐승 같은 생활은 벗어날 수 있는 최소 노후 생활비, 그것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들은 200만 원 정도 보고요 부부를, 그 다음에 개인은 128만 원, 여자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령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50대 미만은 220만 원 정도고요 140만 원 정도고, 연세가 드실수록 좀 낮아지겠죠. 80대 이상은 162만 원, 1인일 때는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력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학일 때는 좀 낮죠. 153만 원. 그 다음에 1인일 때는 93만 원인데 대졸 이상이라면은 238만 원, 그 다음에 15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노후 생활비로서는요 부부일 때 최저 2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6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부부가 200만 원, 그 다음에 혼자서 120만 원 정도로 생활한다면 정말로 노후 생활은 정말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죠. 마치 바둑에서 말하는 생불여사가 되겠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만 갖지 못하다. 결과적으로요 생불여사라고 해서 근근히 생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적정 노후 생활비 그러면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부부일 때 285만 원 정도, 여자는 271만 원, 혼자일 때는 182만 원, 남자는, 여자는 17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본다면요 50대 미만은 좀 금액이 많습니다. 332만 원 정도, 혼자 생활해도 2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0대 이상은 둘이 산다면 226만 원, 혼자라면 14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학력별로 본다면 무학일 때는 부부일 때에 그래도 적정 노후 생활비로 213만 원, 개인일 땐 136만 원, 대졸 이상은요 335만 원 부부일 때, 그 다음에 혼자일 때도 215만 원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지역별 노후 생활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요 편차가 좀 심하겠죠. 지방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나 기타 등등이 다르거든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요 부부 기준으로 232만 원, 광역시는 203만 원, 도 이하는요 185만 원 정도고요. 개인일 때는 144만 원에서 11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그러면 적정 노후 생활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본 것은 최저 노후 생활비거든요. 적정 노후 생활비, 그렇다면 서울은 330만 원 정도고요. 부부일 때. 광역시는 280만 원, 그 다음에 도 이하는 2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도 이하 정도는요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 산다면 적정 노후 생활비는 정말로 300만 원대 중반 정도 부부일 때 그렇고요. 혼자 살아도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의 멤버십 회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을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KB 금융지주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부부는 매월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300만 원대 중반 정도는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일 때는. 물론 더 많으면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많이 쓸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오락문화, 의류, 신발, 그 다음에 가정용품이나 가사용품, 기타 소비지출 등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요, 사실은 또 많이 쓰는 돈들이 있어요. 연세가 그래도 80대 전까지는요, 꾸준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조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경조사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2, 3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나 손자녀한테 용돈도 줄 수가 있겠죠. 물론 못 주고 손 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용돈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십만 원 되겠죠. 또한 여행은 안 가십니까? 노후 생활하면서 여기 보면 여행 비용비는 없거든요. 기타 비용으로 뺐겠지만은요, 사실은 여행 경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어떻습니까? 2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한다면요, 정말로 부부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한다면. 그리고 해외여행을 만약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다면요, 그거는 부부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또 기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부금이라는 것이요, 뭐 교회에 내는 헌금도 있겠지만요, 사회단체에 내는, 아니면은 그 각종 동호회에 내는 돈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까지 계산한다면요, 정말로 우리의 노후 생활비는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비용을 무시한다면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햄스터처럼 그 우리 안에서 그냥 부부가 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노후 생활비 300만 원대 중반 아닙니다. 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 노후 생활비로 어떻습니까? 로망이 있죠. 매월 500만 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시점에 매월 500만 원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착실하게 생활만 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젊은서부터 그냥 혼신의 힘을 바쳐서 거기에 올인한다. 그것은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 꼭 노후 생활비 준비만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즐긴다는 것은요, 자기 생활을 하면서 즐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과거 같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만 한다면 착착 노후 준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개인이 투자 자산을 확실하게 운영해서 은퇴 자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환경이 좀 바뀌었냐면요,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제대로 없었고요, 퇴직연금이 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불안해지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 시행 초기라서요, 뭐 얼마 안 되는 푼돈밖에 못 받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라면요,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300만 원 이상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500만 원을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55만 5,3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한다. 그러면은요, 65세 때부터 매월 1인당 18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수령하는데 이게 현재 가치거든요. 부부라면 매월 368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1인당 현재 가치로 이거는 뭐 퇴직연금은 사실상 개인별 편차가 너무 심해서요. 금액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정상적으로 그 직장생활 20년, 30년을 했다고 한다면요. 퇴직연금 1인당 현재 가치로 5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부라면요. 맞벌이라면 당연히 100만 원 정도 충당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자영업자는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 공제를 좀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부부가 공동 경영을 한다면은요. 부부 동시에 가입을 한다면은 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만 보더라도 착실하게 그것만 준비하더라도 준비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기 그 직장생활 아니면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이죠. 그랬을 때 부부는 매월 500만 원에 가까운 현재 가치의 468만 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어떻습니까?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주택으로부터의 소득 창출도 가능합니다. 임대소득, 임대차익소득, 매각차익소득 아니면 매각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합계 출산율 0.65명 이하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노후를 맞이해서 65세가 된다면 결혼한 양가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양가로부터 주택 한 채씩 총 2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택까지 포함해서 무려 3채나 되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랬을 때 추가로 수백만 원에서 아니면 수천만 원의 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주택으로부터의 어떤 소득 창출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조리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지금부터 20대 중반, 30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은퇴 시기까지요. 투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혹시라도 모든 그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매월 300만 원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30세 부부가요. 30년간 투자한다고 봤을 때 5년 동안 기다리고 65세 시점에 과연 은퇴 자산을 어느 정도나 추가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자, 4% 투자한다고 했을 때 65세 시점은 25억 모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노후 생활비 충당 가능하겠죠? 80세 시점에 45억이고요. 90세 시점에 67억이고 100세 시점에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모을 수 있는데 연 4% 투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애널리스트고 펀드 매니저인데요. 저 정도 추정하는 그 포트폴리오는 정말로 쉽지 않을까요? 6%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65세 시점에 40억 이상 모을 수 있고요. 80세 시점에 거의 100억 가깝습니다. 96억 원. 90세 시점에 173억 원. 그 다음에 100세 시점에 309억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겁니다. 불필요한 연금보험, 종신보험, 보장보험, 예금 적금을 가입하느니 모조리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 극대화시켜서 4%가 됐든 6%가 됐든 투자를 한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기존의 상품들 가입해놓고 기다린다면 100년 하청으로요. 65세 시점에 정말로 딱한 차지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를 투자한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종합자산관리사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65세 시점에 65억 원 이상, 80세 시점에 208억 원입니다. 딱 더블 될 수 있죠. 90세 시점에 4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100세 시점에는 1000억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기회 놓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 300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30년간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4%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8% 투자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이때는 노후생활비 충당뿐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본인들도 노후생활비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가 그런 말을 하죠. 해보지도 않고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말처럼 투자가 쉽냐? 연 4% 투자가 가능하냐? 6%, 8% 투자 가능하냐? 안 해보고 그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4%, 지금도 저축은행 4%입니다. 넣으면은요. 그 다음에 조금만 신경 쓰면 5, 6%는 간단하고요. 연 단위, 그 1년 만기 채권, 월 단위로 지급하는 채권 이자가 잘 찾아보면요. 안정적으로 7% 주는 것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잘 구성한다면 효과적으로 4%는 무조건 할 수 있고요. 6%, 7%, 8%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데 나는 투자 정말 못하겠어. 그러시면요.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그러시면 되거든요.
100년 합청의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항상요, 어떻습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자산을 불리고 늘리고 지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지속해서 은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노후에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으로부터 소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투자 자산, 은퇴 자산 확실히 만들었으면 계속 투자하세요. 자신 있게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적정 노후 생활비 500만 원 이상 충분히 지금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럼 재미있게 투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오랫동안 투자한다면 투자 노하우 때문에 노후에도 아무런 리스크 없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예금 적금 등은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투자를 할 때도 개인이 하면은 여러 가지 종소세, 건보료,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이나 건보료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분신, 화신, 아바타인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바로 그것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GP 플랜을 통해서요, 100년간의 세금우산, 투자우산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 100년 동안 그것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의 100년 동안의 투자와 세금우산을 확실하게 챙겨주고 절세 금액을요, 수억 내지 수십억,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도 있거든요.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손자녀법인, 자녀법인을 만들어 놓고요, 1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요, 거기에 모든 자산을 다 투여해서 가수금으로 활용했어요. 증여자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 운용을 하게 된다면 각종 세금을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연단위 8%, 10% 벤치마크 수익을 추정하면서 제가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도 높이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거의 미미하게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 여러분 있습니까? 절세 컨설팅에 앞으로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에게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 최고 솔루션, 바로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할아버지, 아버지들은요, 현명한 분이 되셔갖고 반드시 NGP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고요. 8월 달에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어떻습니까? 역삼역 근처에서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세미나를 합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사항을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최고의 솔루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노후에 어느 정도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 적정 노후 생활비와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등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